저학년 학원이라 가능한 획기적 원격 수업 방법. 안녕하세요, 이코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참 어려운 저학년 대상들 학원 있죠. 그 학원들의 좀 특별하고 차별성 있는, 그리고 빨리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원격 수업 기획 방법, 그 영감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근데 꼭 저학년 학원이 아니더라도 교육 상품 기획하실 때에 좀 도움이 되실 테니까 원장님이라면 한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바로 어제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급등세에 있어서 또 학원에 휴원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커뮤니티를 봐도 지금 휴원을 고민 중이신, 또는 벌써 빠르게 휴원을 하신 원장님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급적 휴원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제가 그 휴원을 피하시길 바라는 두 가지 이유를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수강료를 좀 덜 받는 방식으로라도 매출 활동을 지속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올 초의 경험, 학교 휴교를 하다가 등원하고 좀 분위기가 좀 풀어졌을 때 어, 휴원을 쭉 지속했던 학원과 원격 수업을 진행했던 방법에 그 복, 회복률에 되게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가 휴원 기간 동안에 고객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나중을 기약할 수 없게 되죠. 휴원하는 긴 기간 동안에 부모가 아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의 상황이 바뀐 만큼 또 다른 방식의 좀 더 뭐랄까 부모가 보기에는 조금 더 독한 교육을 찾기도 하고, 또는 지금 이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 이런 지금 학교를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는 상황에서도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고객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학원에 매우 큰 손해이기 때문에, 미래에 큰 매출을 잃게 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정상 수업을 할 수도 없고 온라인 수업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저학년 학원 원장님들, 그리고 또는 저학년이 많은 예체능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휴원을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크게 두 가지 문제죠. 원격으로는 원래 학원에 있는 진도를 나가는 게 어려운 거, 뭐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못 치고, 미술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또는 뭐 꼭 예체능 같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같은 곳에서도 원격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실시간 코칭을 한 명씩 해준다든가, 이런 게 원격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어렵죠. 기존의 학원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때에 기대하던 그런 교육 목표와 방법을 원격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을 모니터 앞에, 카메라 앞에 두고 뭐 주의 집중을 시켜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크게 걸려서 아이들하고 원격 수업이 어렵죠. 근데 해결 방법이 없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못 나가는데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조금 바꿔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대전제, 매출은 조금 감소시키더라도
고객과 관계관리는 지속하는 것이 좋다. 이 조건을 지키기여야 한다면 애초에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걸 양보하더라도 관계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방법의 그런 원격 수업을 설계하면 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학부모님들도 좀 뉴스도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나왔었죠. 아이들이 지금 공부가 너무 안 되고 있고 공부가 뭐니 이런 프로그램을 봐도 아이들이 집에서 원격 수업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뭐 영상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거나 하루 종일 엎드려서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거나 집에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내내 보는 게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원래 기대했었던 학원의 진도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붙잡아 줄 수만 있다면 원장님께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 교육 목표 지금 뭐 쭉 나가던 진도를 이어서 나가는 교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적 의미가 있다면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학부모, 학생과 계속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원격 수업을 설계를 하면 된다라는 첫 번째 전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 집중이 안 돼서 원격 수업이 안 되는 거.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하면 알아듣고 또 지들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뭐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고 모니터 앞에서 지금부터 문제 풀어 지금부터 뭐 해서 몇 시까지 이거 검사 받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거 진행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동시에 코칭 방식으로 지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동시에 어떤 코칭 수요가 오는 것들을 이 원격으로는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 말고 활동의 방식으로 수업을 한번 교육을 한번 기획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기획을 할 때에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대상 학습자의 연령이 어떤지, 그 다음에 현재 상태와 목표화하는 학습 목표, 그 다음에 그걸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그 다음에 지금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교육 도구들, 그 다음에 교습자의 역량과 관리 범위, 방법, 그 다음에 학습 성취도의 측정과 어떤 교정 방법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을 설계를 하죠. 그런데 기존의 학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학원이라는 공간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학생에게 주어지는 활동 범위, 교실의 어느 자리, 학생의 컴퓨터, 어느 선생님 앞, 이런 그 학습 환경과 도구가 한정된 상태에서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은 모니터 너머에 있지만 학생이 반드시 모니터 앞에서만 내내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의 조건들,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조건들 바뀐 것들을 한번 보면 학원에서 배정된 자기 자리라는 장소가 가정에서 원격으로 연결된 컴퓨터 앞. 그러나 학원 꼭 반드시 그 책상 앞이 아니더라도 가정에 있는 모든 물건, 책, 인터넷 컨텐츠, 그리고 학원에서 공급한 컨텐츠,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의 교육 재료로 놓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 있는 담당 강사, 원장님, 관리교사, 체킹 선생님의 교육자가 지금 원격 수업 중인 모니터 너머의 강사도 있지만 가정에 있는 보호자가 관리교사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학원 운영에 최적화시켜서 교습 시간을 설계해 놨지만 아이들이 모두 학원에 없는 시간, 그리고 하루 종일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아이들의 그 시간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빈도 높은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더 장시간의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의 본래의 진도를 좀 전에 원래의 학원의 교육을 이어서 하지 못한다면 원격으로 진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본래 진도 외에 자유로운 학습 목표 설정을 해야 하고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방학 특강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는 주말 특강처럼 생각해 보시는데 그 기간이 조금 길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서 수업을 구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시킨다, 원격으로 공부를 시킨다라는 개념보다는 원격으로 집단 활동을 한번 해보자. 아이들 주의 집중력 안 되니까 재미없으면 안 하니까. 그다음 가정 전체를 그 집 안 환경 모든 전체를 교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를 필요하다면 관리교사로 어, 보고 한번 수업을 기획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 원래 진도를 나갈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주의 집중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거, 이 두 문제를 이런 조건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방식의 교육 계획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직 이렇게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수업을 제가 목격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한번 준비를 해본 겁니다.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과목별로 몇 가지 수업의 컨셉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학년 초등 영어학원 한번 보실까요? 이런 수업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격하면 일단 2주는 가죠. 그래서 2주간 홈을 테마로 한 어휘, 파닉스, 스피킹 수업을 기획하는 겁니다. 원격 수업으로 동시에 뭐 10명 내외 학생들을 동시에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영어 유치원 같은 곳에서들 많이 하는 액티비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하나씩 소개해 볼 거야. 지금부터 1분 줄 테니까 가장 좋아하는 물건 가져올 수 있는 걸로 가지고 와봐. 아니면 오늘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빨간색이 들어간 물건 하나씩 가져와 보도록 할까? 자, 1분 줄게. 가져와 봐. 오늘은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빠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얘기를 나눠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때그때 정확한 통제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뭐 학부모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뭐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걸 뭐 지도해 주도록 뭐 미리 얘기를 맞춰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들을 영어로 한번 뭐 검색을 시켜서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는 거를 맞춰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물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표현들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제시되는 어떤 문장을 활용해서 그걸 묘사해 보시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테마 스피킹 클래스라고 이름 한번 붙여봤는데요.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세계여행 필수 스피킹. 뭐 예를 들어서 2주 동안에 뭐 오늘은 식당, 오늘은 공항, 뭐 이런 액티비티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 표현들을 배워볼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을 설정한다거나 했을 때 뭐 객관식으로 이럴 때 적합한 표현을 맞춰보도록 한다든가 게임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기획을 해본다고 하면 아마 원장님들 무궁무진하게 수업 기획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학원 한번 볼까요? 뭐 연산 스피드 퀴즈 같은 거 가능합니다. 뭐 오늘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오늘은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 그다음 분수 어떻게 그렇게 일자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스피드 퀴즈를 내시는 거죠. 뭐 좀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원장님께서 문제 출제를 하시고 아이들이 뭐 골든벨처럼 종이에 적어서 카메라 앞에 이렇게 정답을 맞추도록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토리텔링 문제 만들기라고 이름 지어봤는데
아이들한테 각자 문제를 출제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뭐 수박을 몇 조각 나눠서 누군 몇 조각 주고 했을 때 몇 조각이 남았을까?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내보도록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게임하듯이 수업을 한번 운영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초등 논술학원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진도와는 다른 진도를 나가는 거죠. 뭐 상상일기 쓰기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뭐 15살이 된 날, 오늘은 뭐 20살이 된 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을 가정해서 그날의 상황에 있었던 일을 한번 일기로 써보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기 쓰는 연습 같은 걸 시키고 그날 쓴 일기들은 또 사진으로 받아가지고 첨삭을 한다거나 의견을 적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수업으로는 또 역사의 한 장면 뭐 역사 토론 논술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역사의 한 장면 같은 것들을 던져주고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신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서칭해서 얘기를 해보게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그 상황 장면의 어떤 결정적 인물이라면 뭐, 뭐 자기가 직접 그 인물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물로 주어져서 만약에 너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어떻게 이 역사를 더 좋게 바꿔볼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상황을 부여하면서 아이들이 상상해보고 써보고 그런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초등미술학원. 이것도 뭐 명화 따라잡기라고 한번 잡아봤는데 어떤 날은 뭐 달리를, 내일은 피카소를, 다음 날은 고흐를, 그 다음엔 샤가를 뭐 이렇게 골라서 작품들을 쭉 보여주고 뭐 하나씩 골라서 그거를 자기가 따라서 그려보게 한다든가 뭐 집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뭐 어지럽히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2색 색연필만을 활용해서 이 그림을 직접 그려보도록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조금 개성 있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고 각색해서 표현 의도를 한 명씩 발표시켜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스피드 그림 퀴즈 원장님께서 어떤 상황에 대한 뭐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가 그걸 뭐 크로키로 빠르게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한다거나 표현 의도를 발표해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의도에 맞는 다른 저기에 뭐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저기서 뭐는 더 크게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같은 의견들을 모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악학원. 음악학원 같은 경우에 보통 음악학원이 피아노를 주로 배우죠. 바이올린을 배운다거나 플룻을 배운다거나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음악 교과서 완성 정보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음악 교과서 펴놓고 같이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또는 아이가 직접 아이들 엉뚱하게 자기가 그냥 말도 안 되는 노래들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곡 경연 대회 같은 것들 노래 하나씩 자기가 만들어 보거나 처음엔 개사로부터 시작해서 하고 그다음에 음을 자기가 뭐 변형해서 해본다거나 그런 식의 뭐 활동들 재밌게 진행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 노래 가르쳐 줄게 라는 어떤 테마에 원장님께서는 아이들과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오늘 숙제는 엄마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보는 거 뭐 그런 식의 활동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학년 초등 무용학원 발레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엄마와 함께 스트레칭 뭐 같이 카메라 앞에 서서 둘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아이와 엄마의 스킨십도 더 깊어지기도 하고 또 재밌게 뭐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아이돌 따라잡기 뭐 BTS 댄스라든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 안무 같은 것들 하나씩 같이 해본다든가 그런 것들 또는 발레의 주인공 게임 뭐 이름 그냥 이렇게 붙여봤는데
뭐 어떤 발레 공연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같이 보면서 잠깐씩 멈춰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지 아이들이 상상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만약에 내가 그 장면 속의 주인공이라면 어떤 움직임으로 이 감정을 표현할지 한번 직접 카메라 앞에서 몸짓을 해보도록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 이 교육 기획들은, 지금 제가 오늘 영상 만들기 전에 블로그에 글을 먼저 써놨는데, 이 글 쓰면서 그냥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어본 겁니다. 제가 교육자가 아니고 저는 마케팅 코치죠. 저학년을 직접 가르쳐 본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상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언뜻 들었을 때는 현직에 계신 원장님들이 보실 땐 말도 안 되는 교육으로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가능성들, 상상할 수 있는, 구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가능성에서 사실 기획은 출발하는 거거든요. 원장님들의 경험,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엉뚱한 상상처럼 말씀드린 이것들을 원장님들이 실제로 교육으로 구현해서 뭔가를 기획을 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교재도 없이 빠르게 원격 수업을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활동들은 대부분 부모가 아이가 뭔 짓을 하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는 활동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줌으로 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영상 녹화도 가능하죠. 그래서 홍보 콘텐츠로까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무엇보다 보호자가 흐뭇하게 이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고, 또는 집에서 이런 긍정적인 의미 있는 교육 활동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어쩌면 더 절대적인 신뢰를 원장님께서 얻게 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일단 임시로 응급으로 이런 그 상품을 기획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학부모 반응 여하에 따라서 또는 원장님의 전문성을 입혀서 이것을 정규 특강 과정처럼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으실 겁니다. 땜빵으로 시작했지만 학원의 대표 상품으로, 누구나 아는, 어머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발전시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원장님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저도 전부터 생각은 했었던 건데, 좀 특별한 특강 기획, 뭐 강의 상품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자문을 구해서 진짜 이런 특강들을 만들어 볼까 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워낙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어제 오늘 급하게 한번 이런 의견들을 드려봤습니다. 마케팅은 사실 지금 이 상품을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마케팅이 시작입니다. 더 좋은 상품, 주목받을 수 있는 상품은 광고 카피 뽑기도 쉬워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지금 이런 원격 수업용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교육도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상품성을 더해 나가시는 노력도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 위기를 잘 넘어가시고, 또 지금 당장 이번 위기를 또 넘어가서 다음에 또 더 크게 사태가 커지면은 더 길게 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휴원을 대체하는 어떤 영감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출발해서 다음 위기가 또 찾아왔을 때는 바로 위기 감지하고 바로 이런 뭐 원격 수업안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까지 찍을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오늘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부족한 게 있고, 이게 원테이크로 지금 찍은 거거든요. 편집 없이 올려드리는 거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노브라이브 봐주시고요. 앞으로 저는 영상을 올리더라도 이렇게 원테이크로 무편집으로 갈 겁니다.
지금 그 8월 말에 제가 이 학원 365 카페에서 좀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몇 개 공개를 합니다. 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곧 공개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쿠즈였습니다.